사고기가 부딪힌 건 대략 2m 높이의 둔덕입니다. 둔덕 위에 설치한 작은 막대 모양의 장비가 항공기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입니다. 결국 이 둔덕은 로컬라이저를 잘 고정시키려고 만든 받침대인 셈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단순한 흙더미 같지만 이 둔덕 안에는 콘크리트 기둥 19개가 박혀 있습니다. 기둥 하나의 폭은 30cm, 높이는 1.65m입니다. 활주로 정면에서 보면 기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 가로폭이 2.3m에 달합니다. 널찍한 판자 모양으로 콘크리트 벽을 촘촘히 세워둔 겁니다. 이 19개 콘크리트 기둥은 지난 2007년 무안공항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구조물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엔 기둥 높이가 1.9m로 지금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둔덕의 윗부분으로 콘크리트 기둥이 일부 노출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이 구조물 개량 공사가 이뤄집니다. 내구 연한이 지나면서 19개 기둥을 각각 25cm씩 잘라낸 뒤 그 위에는 콘크리트 상판을 얹었습니다. 새로 생긴 이 콘크리트 상판은 가로 42m, 세로 4.2m, 두께는 30cm였습니다. 게다가 이 네모난 상판의 둘레에는 에워싸듯 콘크리트를 더 갖다 붙였습니다. 안전성 이런 것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로컬라이저는 확실히 고정됐지만 콘크리트 둔덕은 장벽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국토부 지침을 보면 로컬라이저를 세울 지지대로는 연약한 지반을 선택하고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사가 있는 활주로에 지반 높이를 맞추려다 보니 둔덕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무안공항 19번 활주로로 착지하는 여객기를 정면에서 바라본 영상입니다. 활주로에 닿는 순간 항공기 바닥에선 연기가 솟구칩니다. 무언가 폭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충격으로 연료가 샜거나 동체의 꼬리가 부딪히는 마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뤄진 동체 착륙은 활주로가 패일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항공기가 최초 접지할 때 활주로 표면상에 마킹이 나고 파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엔진하고 동체 하부하고 부딪히면서. 항공기 기장들은 동체 착륙 당시 첫 번째 위기 상황은 잘 모면했다고 말합니다. 충격은 있었지만 동체가 크게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착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활주로 안에 잘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종사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속 300km 수준의 속도로 질주하다 둔덕에 부딪힌 순간 기체에 가해진 충격은 최소 170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충돌 직후 발생한 폭발입니다. 목격자들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열기를 크게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사고 항공기 기체에는 유류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상 상황이 벌어질 경우 대체 공항으로 지정된 김해공항까지 날아갈 정도의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규정에 입각해서 다른 대체 공항까지 갈 연료가 아마 분명히 실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연료 탱크가 비었다, 거의 바닥이 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 기종에는 공중에서 연료를 배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비상 착륙에 앞서 선회하며 연료를 더 소진했어야 하지만 사고기는 그럴 만한 여유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